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01번 문제요. 기출 01 시트에서 하래요. 기출 01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자동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상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종업원 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래요. 정렬한 후에 주소가 이제 경기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 행만 표시가 되도록 텍스트 필터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동 필터를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약간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필터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있습니다. 해서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필터 하고 있죠. 해서 요거 필터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제목들이 있는 곳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다 붙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터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게 조거본 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내림차순 정렬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숫자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조거본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쭉쭉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한 다음에 뭐 하래요? 주소가 이제 경기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 행만 표시가 되게 어떤 거를 설정해라? 텍스트 필터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건을 붙여야 되니까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요거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중간에 지금처럼 텍스트 필터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시작 문자라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경기로 시작하는 걸 찾을 거니까 시작 문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고 앞에 이제 시작 문자라고 돼 있죠. 뭘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경기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뒤에다가 경기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조건이 지금 경기로 시작하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경기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기출 1번 문제 끝이요. 기출 2번 문제요. 기출 02번 시트에서 하래요. 해서 기출 0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4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거부터 같이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A3에서 2의 12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3에서 2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제품 코드가 그랬어요.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는데 이곳에서 P2나 C2로 시작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코드는 이렇게 두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돼요. 꺼내 온 게 P2랑 똑같아? C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고요. 그때 이제 left 함수로 왼쪽에 두 개 꺼내온 게 P2랑 똑같냐 C2랑 똑같냐 물어보는데 제품 코드가 P2나 C2 그랬으니까 이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해서 P2랑 똑같아 C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 그 두 개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700 이상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크게 봤을 때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제품 코드가 P2나 C2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700 이상 그렇게요. 이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과 생산량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 중간에 보니까 하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요. 생산량에 대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조건들을 싹 다 우리가 이제 AND로 다 묶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제품 코드다, 생산 부서다, 생산량이다, 분량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만 요 4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5개를 다 나타내지 말고 요 4개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하고 요 4개 필드만 결값을 추출해라. 그겁니다. 그때 동일한 레코드를 하나만 표시해라.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한 번만 표시해라. 그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 조건은 A의 14번에서 A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값은 A의 18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야 되겠죠. 해서 A의 14번 셀 찾아가자고요. 여기다 이제 조건을 쓸 건데 지금처럼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그때 제목은 뭘로 하자? 조건이라고 하자.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목 써주고요. 그 밑에 칸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일단은 여러 개의 조건을 이제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부터 열자고요. 해서 a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지정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제품 코드에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 꺼내 온 게 P2랑 똑같아, C2랑 똑같아 물어보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묶어줘야 돼요. 해서 and 쓰자마자 들어가서 우리가 오화요. 오화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제품 코드에서 우리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오자고요. 해서 left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 찍어주고 이 첫 번째 셀에서 이 제품 코드가 들어있는 이 첫 번째 셀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와라. 그 두 개 꺼내 온 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우리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 올 거예요. 그러면 요 레프트 쓴 거 우리가 복사 좀 해놓을게요.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놓고 이 왼쪽에서 두 개 꺼내 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P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도 레프트 함수 요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이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온 게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C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품 코드에 대해서 P랑 똑같아, C2랑 똑같아 그 두 가지 다 썼습니다. 그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화 함수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오화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우리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이죠. 그러면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생산량에 대한 이 조건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량 첫 번째 거요. 생산량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700 이상이냐 해서 크거나 같다 700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AND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세요. AND라는 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제품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우리 생산량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AND라는 함수로 싹 다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이 이만큼인데 이 제품 코드에 대한 거는 P2랑 똑같아, C2랑 똑같아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조건식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false하고 뜨죠.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식을 맞게 썼냐 안 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지금 방금 제가 조건식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결과는 A의 18번 이 셀부터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A18번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값을 표시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싹 다 보여달라 그게 아니라 제품 코드하고 생산 부서하고 생산량하고 분량률 요 4개 필드에 대한 이 값만 보여달라. 그거 이제 써줘야 되겠죠. 해서 A의 18번 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제목을 우리가 미리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품 코드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가고요. 생산 부서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고 제목 써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분량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특정 필드의 데이터만 보겠다. 그랬을 때는 그 제목을 우리가 결값을 표시할 그 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미리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한 칸 선택해 놓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고급 들어가자고요. 데이터에 고급이요. 해서 고급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결값을 우리는 어디다 볼 거예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해서 볼 거죠. 해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주세요 라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이 전체 범위 다 잡힌 거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A의 14번, 15번 여기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 미리 써놨죠. 써놓은 거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해라 그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만큼의 데이터가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출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조건 쓸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AND 함수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인데 그때 P2랑 똑같아, C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오어 함수로 이렇게 싹 다 묶어서 이 두 가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출 2번 문제 끝이요. 기출 3번 문제요. 기출 3번 문제 보니까 기출 0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출 0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수행하라는 그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A3에서 G13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3이다. 그러면 이제 고객 번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G13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구매 실적이 그랬어요. 구매 실적이 지금 디얼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영역에서 두 번째로 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작은 그 데이터가 어떤 건지 찾아라. 찾아서 그걸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는 이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될 거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두 번째로 크거나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 그랬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라지로 쓴 거 그거랑 스몰로 쓴 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오화로 전부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16번에서 17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리고 이제 결과는 A의 20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건 써야 되니까 A의 16번 셀에 가서 우리가 조건 제목부터 써야죠.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입력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 조건 제목은 뭘로 쓰자? 무조건 그냥 조건으로 쓰자. 이렇게요. 해서 조건 제목 써주고 그리고 이제 조건 입력하면 되겠죠. 해서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지금 조건이 두 개 나왔는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오화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오화라고 쓰고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먼저 찾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셀, 구매 실적의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똑같냐, 뭐랑 똑같냐, 라지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요. 이 라지라는 이 함수에서 뭘 구할 거냐, 이 구매 실적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컴마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러면 이 구매 실적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라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썼는데 그때 내가 어떤 셀이랑 비교를 하든 간에 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이 범위는 이 전체 범위에서만 무조건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데이터가 두 번째로 큰 거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볼 때도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영역에서만 구해줘야 돼요. 해서 이 영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영역에서만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그 값이랑 뒤에 4번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 가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구매 실적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이제 스몰이라는 그 함수에서 구한 그 결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때 이제 스몰에서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 구할 거죠. 그때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를 구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야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를 쭉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로 작은 값 구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스몰 값을 구할 때도 이 영역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다 쓰면 맨 뒤에서 이제 우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D4번부터 시작해서 이 라지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또 D4번부터 시작해서 스몰에서 나온 그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이 곳에 구매 실적 전체 데이터 범위를 잡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든 두 번째로 짠 값을 구하든 무조건 구매 실적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만 큰 값이든 짠 값이든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false 하고 떴습니다. 이곳에 이제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건식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한 칸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고급이요. 고급에 들어갔더니 고급 필터 대여 상자가 떴죠. 결과를 어디다 볼래? 물어보죠.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목록 범위 전체 데이터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쓴 것 이것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부터 결과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20번 셀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구매 실적 보니까 여기는 125만 원이에요. 여기는 지금 75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얘가 값이 더 크니까 얘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그거 이제 구해서 표시해 준 거고 얘는 두 번째로 짠 값을 구해서 이제 표시해 준 겁니다. 해서 제가 문제 풀 때 지금 방금 쓴 식이, 조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는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거고 얘는 이제 두 번째로 짠 값 찾아라, 그거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오화라는 함수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출 3번 문제 끝이요. 기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 기출 4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기출 4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를 수행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2번부터 H12번 그 영역에서라고 있어요. 자, 우리 A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9번부터 시작해서 H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에서 입차 시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입차 시간은 지금 우리 D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 이 입차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까지인 그 데이터에 우리 차량 번호, 주차장, 그리고 입차 시간, 퇴차 시간, 이용 금액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만 순서대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건이 붙은 게 우리 입차 시간에만 조건이 붙은 거죠. 입차 시간이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 그 사이인 그 데이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입차 시간을 봤을 때 10시부터 11시 50분 그 사이의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4개 데이터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 9분부터 시작해서 정상 금액까지 여러 개 이제 필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만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조건은 이제 A의 14번에서 A의 15번 그 영역 내에다가 이제 알맞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차 시간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end 함수를 사용해라 그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오전 10시부터라고 했으니까 오전 10시보다 크거나 같아? 그거 이제 하나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11시 50분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11시 50분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이 시간에 이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end로 묶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입차 시간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쭉쭉쭉 이제 해줘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뭐 타임이다, 아워다, 뭐 미닛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런 이제 함수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런 함수를 내가 마음대로 조건을 쓸 때 내 마음대로 막 써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런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과값은 똑같이 이제 나오더라도 틀린 걸로 그렇게 이제 채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런 함수가 없을 때 이 시간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 우리 엑셀에서 원래 시간은 뭐 몇 시 몇 분 몇 초다. 그렇게 이제 시간 데이터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시간이 이제 시작하는 그 시간은 0시부터 이제 시작하겠죠. 해서 0시 00분 00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23시 59분 59초까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이제 엑셀에서 인식을 할 때는 얘는 0부터 시작해서 1 그 사이에 소수점으로 전부 다 이제 인식을 한다고요. 해서 0시 0분 0초가 이제 소수점을 따졌을 때 0.0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0.0부터 시작해서 0.99999999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3시 59분 59초를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쪼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0시가 있고 만약에 이제 12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0시가 우리 소수점을 따졌을 때 이제 0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시가 이제 0.5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0시하고 12시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6시가 있죠. 그 6시가 우리 소수점을 따졌을 때 0.25에 이제 해당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18시요. 18시라는 그 시간은 오후 6시를 보고 얘기하죠. 얘가 이제 우리 소수점을 따졌을 때 0.75에 이제 해당하는 그 값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입차 시간이 오전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런 함수들을 못 쓰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대한 그 소수점 그 값을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 값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11시 50분까지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11시 50분에 해당하는 그 소수점을 이제 구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시간이 이제 주어졌을 때가 있고 분이 주어졌을 때가 있고 초가 이제 주어졌을 때도 있죠. 그때 시간이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어진 그 시간 있죠. 그 시간 나누기 우리 24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그 분 있죠. 주어진 그 분을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데 어떤 값으로 나눠주냐? 우리 하루는 이제 24시간이고 1시간은 이제 60분이죠. 해서 24 곱하기 60 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돼요. 만약에 초가 이제 주어졌다 그러면 주어진 초가 있을 때 그걸 이제 나눌 건데 뭘로 나누냐? 하루는 이제 24시간이고 우리의 1시간은 이제 60분이죠. 그리고 1분은 이제 60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조건은 이제 A의 14번부터 A의 15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라 위에다가 조건 제목을 쓰는데 그때 이제 조건 제목은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A의 15번 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end 함수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차 시간이요. 입차 시간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차 시간이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이상 먼저 표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진 그 시간이 여기서 이제 10시 이상이야. 그것만 물어보면 되죠. 시간만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그 시간 나누기 24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주어진 시간이 지금 오전 10시니까 10시 나누기 10 나누기 24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물어봐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11시 50분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찾아가서 또다시 이제 입차 시간 요거 이제 하나 찍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차 시간이 작거나 같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할 때 시간하고 분하고 이제 둘 다 주어졌죠. 그러면 시간은 이제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고 50분 분이라는 거는 주어진 분 나누기 24 곱하기 60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들을 서로 이제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1시가 주어졌으니까 11 나누기 24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더하기 눌러주고요. 그리고 50분도 이제 써줘야 되니까 주어진 분이 이제 50분이니까 50 나누기 24 곱하기 이제 60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값
뒤에 3번 셀과 이 뒤에서 나온 그 값들을 서로 비교할 때 이 뒤에 써져 있는 이 값들을 먼저 싹 다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에 3번 셀과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end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end 함수 가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열어놨으니까 식 뺀 뒤에 가서 우리가 end 함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이제 false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결과는 A의 17번 그 셀부터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5개의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17번 셀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차량 번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입차 시간이라고 입력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퇴차 시간이라고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용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필드명을 미리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할 거 싹 다 이제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이제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여기서 정렬별 필터의 고급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는데 그때 결과를 이제 어디다 표시할 거야? 물어보는데 우리는 A의 17번 셀부터 표시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목록 범위, 이 범위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맨 밑에 진료 얘가 지금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목록 범위가 잘못된 거죠. 해서 목록 범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로 이제 지정을 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록 범위가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된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지금 요 범위가 맞죠? 그리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필드명을 미리 써놨으니까 이 제목들 내가 써놓은 거 싹 다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급 필터 이 대화 상자에서 해줄 거는 이제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 결과값으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 그 사이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시간이 이제 주어져서 내가 이제 시간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과 관련된 함수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가 쓴 식이요. 조건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10시, 오전 10시부터라고 했죠. 해서 우리가 이제 10시 시간만 주어졌으니까 시간 나누기 24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수점을 이제 구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뒤에 3번 셀과 비교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우리 이제 11시 50분이다 라고 해서 시간도 주어졌고 분도 주어졌다고요. 해서 시간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리고 이제 분이요. 주어진 분이 50분이니까 50 나누기 24 곱하기 60 요거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시간하고 분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한 거를 서로 더해줘라. 그 더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3번 셀과 비교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방식이요.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따라하기 문제들을 싹 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은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출제된 그런 이제 유형들이에요. 그런 유형들이니까 지금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